안녕하세요. 민족주식사관학회 부이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있는 자막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쵸? 뭐 상당히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어제 시작할 때 사실 그 미국장이 그 선물서부터 안 좋았다가 스타트에서는 좋지가 않았어요. 스타트에서는 좋지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후반에 반등을 하면서 미국장이 상승을 했죠. 미국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먼저 한번 리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미국장을 보면 여기 뭐 다우존스나 나스닥이나 뭐 나스닥을 볼까요? 우리가 자주 보는 나스닥을 한번 분봉으로 보면요. 어제 분봉으로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보면요. 스타트할 땐 이렇게 10분봉보다 몇 분봉을 볼까요? 그냥 한 3분봉 정도로 볼까요? 3분봉 정도로 보면요. 어제가 이제 20일 날이잖아요. 시작할 때 스타트가 안 좋았어요. 이렇게. 그쵸? 스타트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쭉 치고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보이시죠? 스타트가 이렇게 안 좋았는데 쭉 치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지금 뭐 나중에 장후반은 조금 밀려서 끝나긴 했지만 자, 이런 모습이 어저께 보여진 가장 큰 이유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하기 전에는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셧다운 얘기도 있었고 뭐 전날 그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또 옵션 만기일 얘기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하락을 출발했어요. 근데 이후에 이제 굉장히 그 호재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났죠. 먼저 이제 뭐 결국은 PC 물가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나 안 하나. 지금 이제 미국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거는 연준이 4번 금리 인하를 내년에 한다 그랬다가 지금 2번으로 줄인다. 그다음에 또 셧다운 우려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연속해서 미국 장, 그러니까 미국 장이 영향을 받으면 우리 장도 영향을 받는 거죠. 영향을 받았었는데 거기에 영향을 주는 게 PC 물가지수잖아요. 근데 PC 물가지수가 컨센보다 하회했어요. 뭐 전월 대비 23% 상승해서 0.13%로 좀 줄었고요. 뭐 PC 가격 지수도 0.21%에서 0.11%로 둔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하방 압력이 높아졌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구나 하는 것들이 생겼는데다가 존 윌리엄스 총재가 이제 뭐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가 상당히 안다고말 줬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굴스비 총재라는 분도 이번 PC 지표가 최근 나타났던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 시사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정책금리가 3% 정도의 중립금리하고는 거리가 아직 멀다. 멀다는 점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준이 이제 내년 좀 파월 전에 의장하고 얘기하고는 달리 지금 뭔가 금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달러가 약세되고 채권금리 하락하면서 이제 미 증시가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결국 오늘 아침에 뭐 하원에서 통과됐잖아요. 임시 예산안이. 근데 이제 그 어저께 이미 장중에도 그 이런 것들이 좀 공화당이 전일 부결됐던 법안을 갖다가 이제 부채 한도 연장 없이 통과될 것으로 좀 기대를 했다. 그리고 또 하원 의장이 공화당과 합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들리면서 셧다운 우려들이 크게 약화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셧다운은 우려는 없어졌죠. 이제 예산안이 통과됐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선물 만기 옵션일인데 어제 선물 만기 옵션일을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포지션이 콜 옵션이 풋 옵션보다 2배 이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즉 상승에다 배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것들이 이제 다 상승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또 시장에 부담을 줬던 여러 악재들이 미국은 그냥 일거에 어젯밤에 다 해소가 돼버린 거예요. 셧다운, 물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선물 옵션 만기 이것들이 어저께 세 개가 다 해소가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어저께 테슬라는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는 하락을 했지만 이제 다른 전기차들
리비안이라든지 뭐 포드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이런 다른 전기차들은 이제 상승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 이런 것들은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이제 아마존, 애플은 알파벳 등은 이제 대형주들은 약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반도체가 이제 좋았죠. 엔비디아도 상승을 했고, 브로드콤, AMD, 마이크론 다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AI가 2025년에도 강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된 거죠. 그리고 뭐 어저께 발표됐지만 우리 삼성전자에 47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뭐 이거 발표한 게 전체 그 미국 반도체에도 영향을 준 겁니다. 그 밖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뚜렷하게 어제 상승을 한 거는 양자가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리게티 컴퓨팅이 한 25%, 아이언큐가 17%,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어요. 퀀텀 컴퓨팅도 한 16.38%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주항공체죠.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로켓랩이라든지 인투이티브 머신, 플래닛랩 뭐 이런 것들이 우주개발 업종이 상승을 했고요. 언유주얼 머신이라든지 조비, 아차항공이죠. 이런 것들 드론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월요일 장에는 일단 뭐 반도체, 전기차가 이제 다른 쪽이 아니라 전기차 이제 이번에 2차 전지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에 양자, 뭐 드론, 우주항공 이런 쪽이 좀 강점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뭐 요약을 하면은 월요일 날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다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2차 전지 기본적인 섹터들이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따 말씀드리면 그 부분들이 그 이 외인들이나 뭐 어떤 우리 메이저 수급 주체들은 미리 좀 알고 있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늘 가든 우주항공 이쪽이 갈 거고 드론도 갈 거고 우리 정치 테마 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양자도 또 종목별로 다르겠지만 움직일 수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조선업에 대한 뭐 좋은 기사 미국에서 의회에서 좋은 법안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월요일 시장을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으로는 내일 그 쭉 스케줄이랑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분 좋은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장에 대한 분석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미국장하고 우리장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뭐 이건 어떻게 더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장하고 워낙 뭐 미국장이 강하니까요. 우리장은 뭐 그래프를 보면 뭐 차트를 보면 이거 지금 너무 이상하잖아요. 우리장은. 그렇죠? 우리장 그래프하고 미국장 그래프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차이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뭘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거냐면요. 우리장이 그럼 왜 이렇게 떨어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 있어요. 우리장이 왜 이렇게 떨어질까요? 우리장이 왜 이렇게 지금 밀리는 거예요? 저는 뭐 다들 말씀들을 하지만 이 두 가지에서 우리장이 상당히 밀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만 본다 그러면요. 여기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환율이에요. 환율입니다. 자, 환율을 보면은 보세요. 이거 22년 한 5월서부터 환율이 급격히 올라갔죠. 이때가 1,400원대였어요. 1,400원 넘어간 게 1,400원이잖아요. 그렇죠? 1,400원 나온 게 이때 1,400원이 한번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1,400원을 또 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간 게 IMF 그때 1,600원 갔었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는 지금 정도로 높지는 않았어요. 금융위기 때요. 금융위기 때가 지금 정도로 높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1,400원 한 40원 이렇게 갔었는데 금융위기 때는. 근데 지금 뭐 1,450원이니까 상당히 높은 거죠. 우리가 이제 왜 이게
높아지기 시작했냐라는 거를 좀 본다 그러면은 요걸 좀 이렇게 하고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 차트를 하나. 자,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미 기준금리 추이인데요. 여기 파란색이 미국이에요. 빨간색이 한국이고요. 22년 이때 미국이 보세요. 미국이 22년 만에 22년도에 이게 0.5%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금리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가 역전이 됐죠. 여기 역전이 되면서부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금리가 우리가 역전이 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 환율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부족하지만 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좀 있어요. 환율에 대해서 뭐 지금 여러 얘기들이 있어요. 뭐 일부 뭐 이상한 데서는 뭐 환율이 높아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다며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높은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결국 미국,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 때문에 그래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금리 차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미국 달러를 갖고 있으면 거기가 금리가 높은데 한국에다가 굳이 돈이 들어올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환율이 우리가 미국하고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금이 여기 안 들어와요. 증시뿐이 아니라 다른 투자금들도 안 들어오죠. 여기 오면은 그냥 까먹는 건데요. 자, 그게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환율을 막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을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10월하고 11월 우리는 금리날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서도 경기가 저렇게 단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처럼 금리를 인상할 수가 없어요. 경제 구조 자체가 이제 좀 약하니까. 그래서 그 뭐 금리 인상을 못했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할 때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거는 다른 정부에서 예산을 다른 걸 좀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해야지 금리 인하로 풀려고 그러는 건 안 됐던 부분이죠. 그게 결국은 지금 이런 환율을 인상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뭐 조문에 의하면 왜 금리를 또 뭐 10월에 인하하고 11월에 인하했냐? 그러면 둔촌 주공 그 입주자들을 위해 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부동산 막으려 그러다가 지금 증시가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한해질 하려고 국민연금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막 무리하게 개입하면서 한 차선이 10월 달에만 한 7천에서 8천억 된다고 그럽니다. 계엄 이후에 이 손실이 좀 2배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이 국민연금 누구 돈입니까? 우리 노후자금이 급속도로 감소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7년 고갈설 뭐 이런 들이 설이죠. 나오는 이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금리 인하 잘못했다는 거예요. 좀 실수한 거죠. 제가 보기로는 저의 견해로는 금융당국이 좀 우리 정부 당국이 실수한 거다. 무능까지? 글쎄요. 뭐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니까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11월에 한 건 정말 문제죠. 둔촌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이게 부동산 집값 유지해야 되고 영끌자 PF 대출 문제 뭐 이런 것들 때문이란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희생됐다는 얘기들이 이제 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환율에 계속 개입을 하게 되면 우리 환율 지정 조작국에 좀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는 결국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치명적인 거예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보통 뭐 옛날에 무슨 얘기만 하면 포퓰리즘의 아르헨티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르헨티나 딴 거 다 튀고 환율이 올라서 망한 거예요. 환율이 올라서. 환율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은 금리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상을 해야 돼요. 인하를 하지 못하는 망정.
경기는 이렇게 다운되고 있는데 금리는 인상을 해야 돼요.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상당히 그 환율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지금 됐다. 그래서 이 환율 부분이 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환율이 돼야 돼요. 환율이 해결이 안 되면은 이거 진짜 안 돼요. 근데 이제 환율이 지금 뭐 1,500원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지금 이 환율이 해결되려면 이제 지금은 우리는 1월 달에 지금 우리도 금리 인하한다는 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1월 달에 또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전 생각해요. 그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왜 환율이 어저께 더 치솟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2번뿐이 안 한다 그러니까 더 그것도 요인이 된 거예요. 어저께 환율이 올라간 요인에. 그러니까 지금 어젯밤에 미국이 PCE 물가지수가 좋아서 1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기조를 보여줄 때 환율은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다. 그리고 1,450, 1,500, 뉴노멀 뭐 이건 말이 안 돼요. 뉴노멀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거지. 그래서 환율 잡아야 됩니다. 환율 잡아야 돼요. 이거 지금 환율 못 잡고 여기 또 무리하게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우리 국민연금을 통해서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그거 다 우리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책 기조들을 이제 시장에 사인을 줘야 돼요. 미국이 인하해도 우리는 이건 갈 거다. 경기 나쁜 거는요, 금리 인하로 좀 풀면 안 돼요. 우리나라 미국하고 금리 차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에서 돈이 풀어야 돼요. 그럼 세금 필요하면 더 걷어야 돼요. 감세 지금 할 때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결국은 뭐 지금 작년에 그 일본하고 잘 지내려고 엔화 표시 외평채 발행한 거, 이것도 결국은 뭐 일본이 엔화 금리 올리면서 우리한테 부담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가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자, 이런 부분들 한번 이제 말씀을 쭉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국 불안이에요. 전국 불안. 이 전국 불안이 계속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어차피 의회에서 우리 국회에서 헌재로 보냈는데 탄핵하겠다고. 왜 그렇게 불안한 거 아니냐? 불안하죠. 지금 계속 그 윤 측에서는 난 내란 범죄 아니다. 난 탄핵에 대해서 싸우겠다. 끝까지 국민과 싸우겠다 이러고 있고요. 또 일부 층에서는 탄핵 반대를 또 계속해서 외치고 있고요. 외인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나라가. 전국이 안정됐다고 보이세요? 우리가 볼 때도 전국이 안정되지 않았잖아요. 저거 만약에 탄핵이 인용 안 되고 기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하기 싫지만 그분이 다시 오셔요. 계엄 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계엄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의회하고 우리 국회하고 대립은 더 극으로 갈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기각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나면은 상당한 우리나라의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을 지금 재워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이 너무 극으로 가 있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껴요. 저는 중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죠, 축구를 할 때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골을 넣는다는 게 축구의 목표잖아요. 자, 우리가 라이트, 레프트, 윙이 있다 그러죠. 이 친구들이 어떻게든 플레이를 해서 중앙 쪽으로 와서 골을 넣어야만 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중앙으로 안 들어오고 자꾸 좌측으로 넓게 쓰고 우측으로 넓게 서서 안 들어와. 자꾸 벌려. 끝으로 가. 골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지금 너무 좌우의 극좌 극우가 너무 멀어져 있어요. 이러다가 북한이 쳐들어오면, 일본이 쳐들어오면 우리끼리 싸울래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국 불안 빨리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정당이 극우 정당이 아니잖아요. 극우 정당이 있고 극좌 정당이 있고, 지금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이건 다 중도를 포함을 시켜야
모든 선거에서 이기잖아요. 또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이 잘 가는 거고요. 점점 중앙 쪽으로 와야죠. 근데 지금 탄핵 찬성하는 건 저는 솔직히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는 하죠. 일단 지지층 확보를 해야 거기서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대선 후보도 나오고, 대선 후보가 일단 되고 나면 일단 박근혜,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박근혜 탄핵하고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요. 당시 후보가 크게는 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홍준표입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요 50%를 못 얻고 당선이 됐어요. 48%인가. 안철수, 홍준표 합치면 비슷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단 극우에 있다가 그거를 해갖고 일단 만든 다음에 선거 가면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다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는 이거는 계엄이라는 게 초유의 사태 아닙니까? 그걸로 국가 신인도가 망가질 수가 있고, 외환이 높아지면 그것도 국가 신인도가 망가지는데, 계엄이라는 게 지금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요. 빨리 이게 전국 안정이, 왜 제가 자꾸 이거 말씀드리냐면, 제가 뭐 정치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탄핵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쪽으로 다 동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전국 불안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개미들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중도고 정치적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제발 우리 주식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환율이 안정돼야 되고 전국 불안이 없어져야 된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우리 장에 이렇게 희망이 없느냐? 이 두 가지 될 때까지. 자, 우리 장에 희망은 있어요. 희망이 뭐가 있냐고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일단 미국 장이 좀 안정이 되는 게 하나의 희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장의 희망이 뭐가 되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상법 개정입니다. 이게 내년 초에 법안을 낸다 그러.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뭐 특정 정당 쪽의 주장을 동조하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주식을 위해서 이게 통과돼야 됩니다. 이거 통과되면은 외인들 자금 들어올 수 있어요. 한국 주식도 이제 믿을 수 있겠다. 어제만 해도 금요일날 저녁 되면 우리는 왜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됩니까? 공시. 갑자기 공시. 주주 배정 유증.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주주 배정 유증을요. 주가 폭락하는데. 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주가 무슨 뭐 상속 때문에 뭐 잘 못 올라간다는 이야기서부터 등등등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국 안정돼야 됩니다. 이건 뭐 기본이죠. 기본. 전국 안정이 돼야 된다. 이건 기본이죠. 이 두 가지인데 이건 될 가능성이 좀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하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배당, 이자 배당 소득세 이거, 그쵸? 이거 분리과세 좀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버는데, 우리 월급쟁이가 돈을 벌어요. 근데 월급쟁이는 300만 원만 더 벌어도 그 300만 원 때문에 과세 구간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 배당 이쪽으로 못 들어오죠. 나중에 그 연말에 잘못하면 과세 구간이 높아지니까요. 자, 이건 제가 월급쟁이로 얘기했지만 사업하는 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 또 기업체도 마찬가지죠. 기업체들도 자식들한테 이걸 물려주려면 배당 소득세가 분리 안 되면은 물려주는 게 조금 늦어지겠죠. 자, 이 배당 이자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 돼야 됩니다. 이거는 또 특정 정당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 상법 개정을 통과시킬 정당에서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통과돼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것에 세금 내는 거 맞는데요.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법을 다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금투세도 우리가 폐지가 됐고요. 이것도 분명히 돼야만 주식시장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야 자금들이 더 죽으면 개인자금이죠. 이거는. 개인자금이니까 외인들도 들어오죠. 더.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너무 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자,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지금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외인들하고 그 연기금 사모펀드가 매수한 종목들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자, 연기금 1위가 YG 엔터테인먼트예요. YG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2위가 휴원스 글로벌이에요. 휴원스 글로벌이요. 이 휴원스 글로벌 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제 토탈 헬스케어 쪽이죠. 3위가 안랩이에요. 이 안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안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안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부안업체 때문에 들어갔겠어요? 이건 뭐 대선주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대선주 안철수주죠. 근데 써니전자가 대장이지만 어차피 국민연금에서 조금 우량한 기업에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화장품이 4위입니다.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실리콘2 여기 들어갔어요. 실리콘2 바닥이죠. 이거 지금 뭐 더 가야 돼요.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떠진 거는 이렇게 해서 횡보를 하다가는 요걸 돌파할 가능성이 항상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광은 이거는 뭐 조선이죠. 조선이니까 이제 태광. 그 다음에 휴젤. 뭐 휴젤도 뭐 잘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보톡스. 리노그노 공업. 이건 반도체죠. 그 다음에 컴투스가 이제 이거는 게임이고 엠노 이건 AI. 그래서 연기금이 엠노 자리 좋네요. 그렇죠? 자리 좋아요. 근데 대형주라 저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연기금이 투자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화장품이 들어갔고요. 조선이 들어갔고 반도체가 들어갔고 다양하게 엔터가 들어갔고 좀 다양하게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외인이 투자한 걸 보죠. 외인은 1위가 에코프로 BM 바닥이라고 본 거예요. 지금 전기차 제가 미국장 좋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VT 화장품이죠. 이가캠 바이오죠. 바이오. 연기금은 외인은 지금 바이오가 많아요. 그 다음에 4위도 바이넥스예요. 생물보안법 뭐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떨어지긴 했는데 연기금 아니 외인은 모았어요. 4위도 똑같이 생물보안법 관련 ST팜이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 ABL 바이오에 다 펩트론. 지금 보면은 3위서부터 여기 8위까지가 다 바이오예요. 그 다음에 휴젤은 아까 말씀드린 보톡스 이것도 바이오죠. 보로노이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집중했어요. 외인은 바이오 집중이다. 연기금은 다양한데 화장품, 조선, 반도체 뭐 이렇게 보면 되고요. 사모펀드 보죠. 신성델타테크 이건 뭐 초전도체 양자에 가깝죠. 요새 양자 때문에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실리콘2 화장품, 에이징랜드 반도체, 휴메딕스 뭐 휴메딕스도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이것도요. 이거 뭐 기능성 화장품, 의약품. 그 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이거 아까 위에도 있었죠. 화장품. 오스코텍 이건 바이오죠. 유한영하고 같이. 그 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는 아까 위에 있었고 비올 이거 의료 AI죠. 케어전 의료기기 의료죠. ISC 반도체. 사모펀드는 반도체하고 화장품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는 반도체 화장품, 외인은 바이오, 연기금은 뭐 다양하기는 한데 여기도 뭐 화장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쭉 이렇게 주요 수급체들이 모은 것들을 보면은 정치 테마 하나 연기금에 들어간 거에는 반도체, 화장품, 그 다음에 바이오 이쪽이 주력이다. 에코프로 BM 하나 여기 외인들이 매수한 게 좀 특이하고요. 에코프로 BM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네요. 좀 많이 한 게 연일하고 있어요. 외인들이. 그렇죠? 외인들이 연일하고 있습니다. 자, 뭐 요 종목들은 다 바로 급등은 안 나와도 뭐 쭉 가져가면 일정 부분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혼자 잘하시는 분은 하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정치 테마주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 위주로 팍팍 팔딱 이렇게
뛰는 종목들 위주로 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오셔서 저랑 같이 즐겁고 재밌게 매매하시죠. 감사합니다.